어머니, 그냥 시장이나 지키시지 왜 굳이 따라오셨어요? 여기는 어머니가 올 곳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순옥은 온몸이 떨렸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시장에 나타나 깊게 고개를 숙였다. 김순옥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장님이라니 설마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와 준호가 경악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순옥은 차갑게 웃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돈 냄새를 맡으니 태도가 달라지네. 며느리가 이사회에서 선언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경영은 힘드시죠. 제가 대신할게요. 순옥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다. 그럼 내가 증명해 보이죠. 순옥이 오래된 서류를 꺼내며 외쳤다. 여기 내 이름으로 된 원 특허권이 있어요. 당신이 탐하는 건 다 내 손에서 시작된 거다. 내 레시피, 내 회사, 내 브랜드.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가족이란 건 재산으로 얽히는 게 아니다. 사랑과 존중으로 지켜지는 거다.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서울 변두리 전통시장의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입니다. 김순옥은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4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일어나는 모습이 여전히 당차 보입니다. 낡은 알람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려주지만 순옥에게는 이미 몸에 밴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발을 내디디며 순옥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는 순옥의 손놀림은 수십 년 경험이 묻어나는 능숙함 그 자체였습니다. 파란 불꽃이 치솟으며 프라이팬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순옥은 냉장고에서 어젯밤 미리 손질해둔 재료들을 꺼내왔습니다. 고등어, 멸치, 콩, 시금치.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된 재료들이 순옥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등어를 석쇠에 올리자 지글지글 기름이 튀어오릅니다. 순옥은 능숙하게 생선을 뒤집으며 콩자반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간장과 설탕, 참기름이 어우러지며 고소한 냄새가 좁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 조절이 중요하지. 너무 세면 타고 너무 약하면 맛이 안 나고. 순옥은 혼잣말을 하며 가스레인지의 불꽃을 조절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순옥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손맛으로 만든 반찬들이 하나둘씩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멸치를 골라내며 볶는 순옥의 손길은 정말 섬세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 볶아냅니다. 멸치는 너무 오래 볶으면 쓴맛이 나고 덜 볶으면 비린내가 나지. 순옥은 혼잣말을 하며 정성스럽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멸치가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순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과정 하나하나가 모여 순옥만의 특별한 손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금치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어 찬물에 헹군 후 물기를 꼭 짜내었습니다. 참기름과 마늘, 소금으로 간을 맞추며 순옥은 오늘도 변함없는 정성을 쏟았습니다. 시금치는 물기를 제대로 빼야 맛있어. 그래야 간도 잘 배고. 순옥의 손끝에서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재료들이 정성과 경험을 거쳐 특별한 반찬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시장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순옥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정말 부지런하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순옥을 그저 반찬가게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평범한 시장 상인 중 한 명으로만 여겼습니다. 순옥도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애써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할머니, 멸치볶음 있어요? 단골 손님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50대 주부로 보이는 그 손님은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순옥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순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성껏 담아주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간 만든 거예요.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순옥의 진심 어린 인사에 손님도 고마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역시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집에서 만들어도 이 맛이 안 나거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옥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콩자반 좀 더 달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이 단 걸 좋아해서요. 또 다른 단골 손님의 부탁에 순옥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럼 설탕을 조금 더 넣어서 만들어 드릴게요. 내일 오시면 준비해 둘 테니까요. 순옥에게는 손님 한 명 한 명이 소중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요청도 기억해 두고 정성껏 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시장에서 받은 따뜻한 인사와 고마운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며느리는 늘 순옥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머니, 시골 촌스럽게 반찬 장사 좀 그만하시죠. 준호 체면이 있잖아요. 40대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늘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옥이 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코를 찌푸리며 냄새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시장에서 반찬을 사 먹나요? 마트에 가면 깔끔하게 포장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며느리의 핀잔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나이에 그런 고생을 왜 하세요? 이제 좀 쉬시죠. 말은 걱정하는 듯 했지만 톤에서 느껴지는 것은 부끄러움과 짜증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어머니 보고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의 시장 장사라니. 순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반박할 기력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을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순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자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살이 된 준호는 친구들이 할머니를 보고 놀릴까봐 늘 걱정했습니다. 대학교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못 본 척 지나쳐버리곤 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 앞에서는 모르는 척 해주세요. 제발이요. 준호의 부탁에 순옥은 그저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알겠다, 준호야. 할머니가 부끄럽구나. 순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요. 준호는 변명했지만 순옥에게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혈육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만큼 마음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순옥은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이해한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에서 유명 셰프가 전통 한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음식의 정수는 바로 손맛에 있습니다. 기계로는 절대 낼 수 없는 그 미묘한 차이가 진정한 맛을 만들어내죠. 셰프의 말에 순옥은 잠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살짝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금세 꺾어버렸습니다. 저런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장사는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엔 다 기계로 만든 게
더 위생적이고 좋아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반찬은 좀 친구들이 먹어보고 시골 냄새 난다고 하던데요. 순옥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이렇게 초라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어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손맛이 그렇게도 부끄러운 걸까? 순옥은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순옥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 주름진 얼굴, 구부정해진 어깨. 언젠가부터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작아져만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거울 속에 자신에게 묻고 싶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곧 다시 시장으로 나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순옥은 무거운 마음을 추스르며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시장의 단골 손님들만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다시 앞치마를 두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손자 준호의 2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순옥은 며칠 전부터 무엇을 해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어 생일상을 차려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준호에게 부담이 될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로서 손자의 생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 생일인데 우리 가족끼리 외식이라도 하자.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도 오세요. 준호 할머니니까요. 하지만 그 말투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생일 당일 순옥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을 뒤져보며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입던 편한 옷들 뿐이었지만 그나마 가장 나은 것을 골라 입었습니다. 색이 바랜 남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그리고 오래된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며 정성껏 머리도 빗고 연한 화장도 했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만나는 곳은 청담동의 고급 한식당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예약한 곳이라고 했는데 순옥은 그런 곳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준호가 자신 때문에 창피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청담동 거리는 순옥이 사는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번쩍번쩍한 건물들 사이로 고급 승용차들이 오가고 세련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모습이 점점 더 초라해 보이는 것만 같아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한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순옥은 잠시 숨을 고르며 용기를 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인테리어에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순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례지만 예약하고 오셨나요? 순옥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김준호 이름으로 예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은 예약부를 확인하더니 다시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준호 고객님 일행이시군요. 그런데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레스토랑은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손님, 여기 청담동이에요. 복장 좀 보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순옥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옷차림이 그렇게 이상해 보였나 싶어서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입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직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순옥을 보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준호도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준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옥에게 쏠렸습니다. 준호야, 저분이 할머니시구나? 친구 중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고 또 다른 친구는 킥킥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시장이나 지키시지 왜 굳이 따라오셨어요? 여기는 어머니가 올 곳이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하며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마저 고개를 돌리며 외면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옥은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고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뒤늦게 부르긴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크게 배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괜찮다, 준호야. 할머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순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순옥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척이나 무거웠습니다. 역시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구나. 순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작은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젊은 시절에는 당당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이렇게 위축되어 살고 있는 걸까요? 가족들 앞에서조차 당당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옥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준호의 외면하는 모습, 그리고 레스토랑 직원의 멸시하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옥은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손자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바람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며느리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순옥은 방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나가서 인사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 때문에 더욱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옥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잠들려 애썼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옥은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오늘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굴욕적인 순간들이 악몽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순옥은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굴욕적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채로 순옥은 며칠 동안 평소보다 더 조용히 지냈습니다.
시장에서도 단골 손님들과의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집에서도 가족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와 준호의 외면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옥은 홀로 앉아 오래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쓸쓸한 마음에 무언가 위로가 되는 것을 찾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외출한 상태였고 집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문득 오래전부터 손대지 않았던 낡은 장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일어나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인 서랍 안에서 낡은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추억의 물건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 서랍에는 특별히 소중히 보관해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며 순옥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중요 서류라고 자신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니 젊은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던 것은 주식회사 한빛푸드법인 설립 문서였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순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옥 대표이사.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한때 얼마나 당당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순옥은 20살의 나이에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손맛 하나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순옥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 집 멸치볶음이 정말 맛있다더라는 소문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빴지. 순옥은 혼잣말을 하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맛을 인정받는다는 기쁨과 보람이 모든 피로를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순옥의 사업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장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된 일이 어느새 여러 지역에 지점을 둔 반찬 전문점으로 성장했습니다. 순옥은 직접 각 지점을 돌아다니며 맛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사장님, 이 맛은 도대체 어떻게 내는 거예요? 직원들이 자주 물어오곤 했습니다. 그 시절의 순옥은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였습니다. 한빛푸드라는 이름도 내가 지었는데. 순옥은 회사명이 적힌 서류를 바라보며 뭉클한 감정에 젖었습니다. 한국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순옥의 꿈은 자신의 손맛으로 전국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순옥은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전국 체인점을 만들어 한국 전통 음식의 맛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동업자를 찾기 시작했고 오랜 고민 끝에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도 뛰어나 보였습니다. 순옥 씨, 함께라면 분명 전국 최고의 반찬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순옥은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옥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30년 전 순옥이 5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동업자는 순옥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공동 경영이었지만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순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시피도 운영 노하우도 모든 것이 순옥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업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경영권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교묘한 계약서 조작과 법적 허점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순옥 씨,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더 전문적인 경영이 필요합니다. 동업자의 차가운 말에 순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거야. 순옥은 당시를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동업자는 교묘한 방법으로 순옥을 회사에서 밀어내고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순옥은 법적 다툼을 벌여볼 생각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을 스트레스와 상처를 생각하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순옥은 자신이 키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한비푸드라는 이름도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들도 모두 동업자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옥에게 남은 것은 시장의 작은 반찬 가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순옥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고 다시 일어설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내가 키운 제국이 지금은 남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네. 순옥은 서류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비푸드는 지금도 전국에 수백 개의 지점을 두고 성업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뿌리에는 순옥의 손맛과 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공로가 동업자의 것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순옥은 다른 서류들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신문에 실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반찬 하나로 성공 신화를 쓴 김순옥 대표, 전통의 맛을 지키는 여성사업가 등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여러 상장들도 있었습니다. 우수식품업체 선정, 전통음식 계승 공로상, 여성사업가 대상 등 순옥이 받았던 상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내가 한 일이었구나. 순옥은 새삼 자신의 과거를 재발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위축되어 살면서 자신의 과거 업적들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은 자신이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비푸드 첫 번째 지점 개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순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가위로 테이프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축하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고 꽃다발과 화환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당시의 순옥은 정말 자신감에 차 있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간 걸까? 순옥은 사진 속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작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움츠러드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의 무시와 멸시에 점점 더 작아져만 갔던 자신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다른 서류에는 순옥이 직접 작성한 레시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콩자반, 시금치나물, 고등어 조림까지 각각의 레시피마다 세세한 주의사항과 비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간장은 한 번에 넣지 말고 두 번에 나누어, 설탕은 마지막에 넣어야 타지 않아 같은 메모들이 여백에 빼곡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순옥은 계속해서 옛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서류마다 당시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보람찬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신의 손맛을 인정받고 사업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순옥은 서류들을 가슴에 꼭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작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가족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류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은 결코 부끄러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재발견한 후 순옥은 며칠 동안 복잡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만들면서도 자꾸만 한빛푸드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화려했던 시절과 지금의 초라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때로는 꿈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들은 순옥의 진짜 과거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반찬을 사러 와서 순옥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라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순옥은 예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고마운 말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실력에 대한 인정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시장 앞에 정차했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목을 빼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시장에 왜 왔을까?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시장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순옥도 궁금해서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점점 순옥의 가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서 걸어오는 사람은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모두 공손한 자세로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요? 마침내 그 일행이 순옥의 반찬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앞서 걸어온 남성이 순옥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순옥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저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반찬 가게 하는 할머니예요. 순옥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김순옥 회장님이 맞습니다. 저는 한빛푸드 전무 박철수입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순옥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30년 전 한빛푸드에서 막내 사원으로 일했던 젊은이였습니다. 순옥이 직접 키워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철수야, 정말 너구나.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어린 사원이 이제는 전무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정말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회사를 떠나신 후 저희 모두가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모릅니다. 회장님의 레시피와 경영 철학이 없었다면 한빛푸드가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순옥을 회장님이라 부르는 모습에 시장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이가 회장이라고? 그냥 반찬 가게 하는 할머니 아니었나? 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진짜 회사 사람들 같은데. 상인들의 놀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박철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저희가 오늘 찾아뵌 것은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입니다. 한빛푸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순옥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안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을 다시 한빛푸드의 회장님 자리로 모시고 싶습니다. 박철수의 말에 주변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순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회사는 이미 다른 사람 것이 된 지 오래인데. 순옥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잠시 침묵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분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그 동업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빛푸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분의 상속자들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전만 못합니다. 박철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레시피와 노하우 없이는 진짜 맛을 내기 어려워서 매출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회장님을 다시 모시자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순옥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30년 전에 자신을 내쫓았던 그 회사에서 지금 와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도 많고 그냥 시장에서 소소하게 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시장 저편에서 며느리와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시장에 오지 않던 그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순옥을 회장님이라 부르는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분들이 어머니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건 무슨...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철수는 며느리와 준호를 보더니 순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분들이 가족분들이신가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며느리하고 손자예요. 그러자 박철수는 그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빛푸드 전무 박철수입니다. 이를 본 며느리와 준호는 경악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설마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창피해했던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큰 회사의 회장이었다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했던 할머니가 사실은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순옥을 무시하고 반찬 장사를 그만두라고 핀잔을 주던 며느리가 갑자기 극진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저희랑 같이 편안히 사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그런 며느리의 변화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알게 된 후에야 태도가 바뀌는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순옥은 차갑게 웃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돈 냄새를 맡으니 태도가 달라지네. 가족들의 이런 모습에 순옥은 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순옥이 시장에서 돌아와도 인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던 며느리가 이제는 현관에서부터 마중을 나와 가방을 받아주려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그런 힘든 일은 그만두시고 푹 쉬셔야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손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골 촌스럽게 반찬 장사 좀 그만하시죠라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극진하게 대하다니 너무나 뻔한 변화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요? 순옥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좀 편히 쉬셔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며느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변명했지만 순옥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돈과 권력의 냄새를 맡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관심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한빛푸드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회사가 정말 어머니가 만드신 건가요? 얼마나 큰 회사예요? 질문 하나하나가 순옥에게는 불쾌하게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과거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급작스럽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가소로웠습니다. 순옥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자 며느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빛푸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전국의 지점이 수백 개나 되는 회사네요. 매출도 엄청난 것 같고 며느리의 눈에는 욕심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이 시장에 나간 사이에 한빛푸드 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옥 회장님의 며느리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박철수 전무와 만난 자리에서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74세의 고령에 회사 경영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마치 순옥을 걱정하는 듯한 톤으로 말했지만 그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회사 일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는 대놓고 자신이 경영에 개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철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결정은 회장님께서 직접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워낙 연세도 많으시고 시장 일에만 익숙하셔서 현대적인 기업 경영은 어려우실 거예요.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실무 경험도 있거든요. 며느리는 자신을 어필하며 순옥을 은근히 폄하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순옥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몰래 회사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며느리가 자신을 나이 많은 무능한 할머니로 묘사하며 경영권을 가져가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순옥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옥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의 시선 때문에 위축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였습니다. 순옥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빛푸드 본사 회의실에서 언론인들을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박철수는 처음에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회장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순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순옥은 평소 시장에서 입던 소박한 옷 대신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고 화장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당당한 모습에 순옥은 새삼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지. 순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빛푸드의 창업자가 30년 만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옥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빛푸드를 설립한 김순옥입니다. 순옥의 첫마디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순옥의 목소리는 예전의 당당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쟁 직후 20살의 나이에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해서 한빛푸드를 전국적인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제 손맛 하나로 수백만 가정의 식탁을 책임졌습니다. 기자들은 순옥의 말에 집중하며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저를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순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조차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순옥은 잠시 숨을 고르며 기자회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제가 시장에서 반찬을 파는 것을 창피해했고, 손자는 친구들 앞에서 저를 모른 척했습니다. 청담동 레스토랑에서는 제 옷차림 때문에 입장을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순옥의 진솔한 고백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당히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손맛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했고 그것이 바로 제 자랑스러운 인생입니다. 순옥의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빛푸드 경영에 복귀하실 계획이신가요? 순옥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누구인지 세상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순옥을 맞이한 것은 며느리와 준호의 굳어진 표정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기자회견 소식을 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고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시게 되었네요. 그 말에는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실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순옥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반찬가게 할머니의 진짜 정체, 숨겨진 대기업 창업자의 감동 스토리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옥의 인생 이야기에 감동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기자회견 이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의 가식적인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회사 일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강압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요즘 기업 경영은 예전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IT 기술도 알아야 하고 마케팅도 중요하고 며느리는 마치 순옥이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사람인 것처럼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해요. 저도 경영학 전공이고 실무 경험도 있잖아요. 며느리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순옥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준호도 어머니 편에 서서 할머니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 나이에 회사 일까지 하시면 몸이 안 좋아지실 거예요. 겉으로는 할머니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순옥은 이런 가족들의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한빛푸드의 창업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자 가족들의 태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변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가족의 정조차 변해버리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며느리는 급기야 한빛푸드 임원들과 직접적인 협상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전무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고 다른 임원들에게도 접촉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나서시기보다는 가족이 대신하는 것이 좋겠어요.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되시면 피곤하실 거고요. 며느리는 교묘하게 자신의 개입을 정당화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회사 업무를 처리하면 시어머니께서는 편안히 쉬시면서도 최고 결정권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임원들은 며느리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며느리와의 만남에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사의 모든 결정은 김순옥 회장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회장님 외에 다른 분과는 경영상 논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아가며 순옥의 재산과 지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빛푸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며느리는 이미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런 며느리의 행동들이 하나둘씩 순옥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빛푸드 임원들이 순옥에게 며느리의 접촉 시도에 대해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며느리분께서 자꾸 저희와 만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철수의 질문에 순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옥은 마침내 며느리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옥은 며느리와 준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요. 순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며느리,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순옥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순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몰래 만나서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일 말이에요. 순옥의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한 일인데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순옥은 그런 변명에 속지 않았습니다. 도와주려고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면 나한테 먼저 상의했어야죠. 순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를 무시하고 창피해하더니 돈 냄새를 맡고 나니까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군요.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나이에 그런 큰 회사를 경영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젊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며느리의 말에는 순옥을 무시하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하겠다는 거예요? 순옥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그 회사를 처음부터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걸 잊었나요? 30년 전에도 나는 충분히 젊었고 유능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준호도 어머니 편에 서서 할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편하셨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하지만 순옥은 준호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준호 역시 가족의 이익을 위해 할머니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위축되어 살았는지 아세요? 내 손맛을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내 존재 자체를 무시하게 만들었죠. 순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는 내 능력을 인정받았고 세상이 내 가치를 알아봐 주었어요. 순옥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전히 나를 무능한 할머니로만 보고 있군요. 며느리는 순옥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저희는 항상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너무나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동안의 행동과 완전히 모순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있다고요? 순옥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둔 것도 존경 때문이었나요? 준호가 친구들 앞에서 나를 모른 척한 것도 존경 때문이었고요. 순옥의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한빛푸드는 내가 만든 회사이고 내가 결정할 문제예요. 순옥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와 준호만이 어색한 침묵 속에 남겨졌습니다. 순옥과의 대화 이후 며느리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지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순옥이 직접적으로 거부한 만큼 이제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한빛푸드의 경영권을 손에 넣으려는 야심을 품었습니다. 며느리는 몰래 법무법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령이시고 치매나 건망증 같은 증상이 있으실 경우 가족이 재산 관리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며느리의 질문에 변호사는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학적 진단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순옥이 고령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 건망증을 보이시기는 해요. 이름을 깜빡하신다든지. 며느리는 사실을 과장하며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한편 순옥은 한빛푸드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본사를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서보는 회의실은 예전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만든 회사라는 자부심이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에서 박철수는 현재 회사 상황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레시피의 맛이 예전만 못하다는 고객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복귀해 주신다면 분명히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순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회사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시장에서 소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며느리는 당당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되죠.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순옥은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사들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옥 회장님의 며느리입니다. 평소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이사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요즘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나이가 74세이신데 이런 큰 회사를 경영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무능력한 노인으로 만들려는 며느리의 의도가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경영에 참여한다면 어머니께서는 명예회장으로 계시면서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마치 순옥을 배려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이사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순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며느리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요. 어머니께서 너무 무리하시면 몸이 안 좋아지실까 봐서. 하지만 순옥은 그런 가식적인 걱정에 속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옥은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정신이 또렷하고 경영 능력도 충분합니다. 순옥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은 나이고 지금도 이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입니다. 순옥은 며느리를 향해 돌아서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당신에게는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어요. 이 회사는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며느리는 순옥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어머니 나이에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리시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순옥은 며느리가 법적 절차까지 준비해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법적 문제라고요? 내가 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요?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일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순옥은 그런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걱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옥은 마침내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증명해 보이죠. 순옥은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장롱에서 찾아낸 그 중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 된 원 특허권이 있어요. 한비푸드의 모든 레시피에 대한 특허권 말이에요. 이사들은 깜짝 놀라며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순옥의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권들이었습니다. 멸치볶음, 콩자반, 시금치나물 등 한비푸드의 대표 메뉴들에 대한 모든 권리가 순옥에게 있었습니다. 이 특허권들이 있는 한 한비푸드는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며느리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순옥의 권력이 훨씬 강했던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순옥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서류가 있었다니. 며느리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냉정하게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당신이 탐하는 건 다 내 손에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만든 레시피, 내가 세운 회사, 내가 쌓아 올린 브랜드,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순옥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건 재산으로 얽히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존중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 말에는 그동안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실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은 그것을 잊고 살았나 봅니다.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이사들도 이런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순옥만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은 채로 이사회에서의 치열한 대결 이후 순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배신과 가족들의 변절에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며 정말로 한비푸드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화려한 기업 세계보다는 소박한 시장에서의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진정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 명확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순옥은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장의 풍경이 반가웠습니다. 상인들은 순옥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옥아,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던데 정말 대단하더라. 회장님이셨다면서? 그래도 우리 시장 떠나지 마라. 상인들의 진심 어린 말에 순옥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순옥은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를 굽고 멸치를 볶고 시금치를 무치는 익숙한 손놀림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순옥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큰 기업의 화려함보다 이런 소박한 행복이 더 값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순옥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바로 준호였습니다. 손자가 혼자 시장을 찾아온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할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준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자신을 압박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야? 순옥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순옥은 손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있었지만 아직은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준호는 계속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릴까봐 두려워서 할머니를 피하고 부끄러워했던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해요. 준호의 고백에 순옥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하는 일들이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할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깨달았어요. 순옥은 준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옥은 잠시 멈춰서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자의 눈에서 흐르는 진실한 눈물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내 피를 이었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순옥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오래된 반찬 그릇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 그릇은 한빛푸드를 창업할 때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순옥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정말로 할머니의 피를 이었다면 이 맛을 지켜라. 순옥은 그릇을 준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릇을 소중히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손맛을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가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순옥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손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매일 시장에 나와서 순옥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할머니의 손맛을 배워나갔습니다. 멸치는 이렇게 볶아야 하고 콩자반은 설탕을 마지막에 넣어야 해. 순옥은 정성껏 준호에게 자신의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준호가 참 많이 달라졌네. 할머니 손맛을 제대로 이어받겠구만. 사람들의 따뜻한 말들이 순옥과 준호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순옥에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이 가게 간판을 바꾸면 어떨까요? 순옥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간판을? 뭐라고? 준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빛 반찬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만드신 원래 이름으로요. 순옥은 준호의 제안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빛이라는 이름에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순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 이제 정말 할머니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셔야 해요. 준호와 함께 새로운 간판을 만들어가는 날, 순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빛 반찬이라고 쓰여진 간판을 보니 마치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살자꾸나. 순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간판이 걸리자 시장이 더욱 활기차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한빛 반찬이라는 이름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한빛푸드랑 같은 이름이네. 순옥이가 원조였구나.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옆에서 열심히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반찬들 정말 맛있어요. 친구들도 할머니 반찬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준호의 말에 순옥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손자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빛푸드의 박철수 전무가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여기서 계속 일하실 건가요? 박철수는 아직도 순옥이 회사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예요.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더 행복해요. 순옥은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젊은 사람들이 잘 꾸려나가세요. 대신 가끔 제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박철수는 순옥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빛 반찬은 시장에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순옥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그 유명한 한빛푸드 창업자가 만든 반찬이에요? 맛이 정말 다르네요. 사람들의 칭찬에 순옥은 더욱 보람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이후로 순옥과의 관계가 어색해졌지만 더 이상 경영권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옥도 며느리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습니다. 시장은 날마다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빛 반찬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순옥과 준호는 행복하게 함께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순옥을 더 이상 그냥 반찬 가게 할머니가 아닌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난뱅이라고 무시당했던 할머니는 이제 진정한 주인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매일 저녁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기업의 회장실보다는 이 소박한 시장에서의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